안녕하세요. 인천 세종병원 인공신장실 투석 환자를 위한 고칼륨혈증 및 저칼륨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칼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사람 몸의 약 60%는 체액으로 구성되는데 체액에는 전해질 이온과 비전해질 이온이 함유되어 있어요. 전해질 이온에는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온들이 체액 속에 일정 농도로 유지되어야 균형을 이뤄 생명활동이 유지되는 거죠. 그럼 칼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러 갈게요. 칼륨은 심장과 근육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전해질로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너무 많아지면 피로감, 감각 이상, 근력 저하, 오심 등이 발생하게 되고 더 심각하게는 호흡곤란, 부정맥,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투석 환자에게 손발이 떨리는 증상,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감각 이상, 가슴이 쿵쾅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고칼륨혈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칼륨은 야채, 과일을 포함한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칼륨이 높은 음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채소류로는 시금치, 상추, 케일 등이 있어요. 곡물류로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밤, 검정콩 등이 있어요. 과일류는 참외, 바나나, 복숭아, 토마토, 수박, 곶감, 키위, 멜론 등 일반적으로 흔하게 먹는 과일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음식만 있는 게 아니겠죠? 낮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류로는 깻잎, 배추, 당근, 풋고추, 더덕, 양상추 등이 있어요. 곡물류로는 도정되어서 먹는 쌀 종류를 권장하는 편이고 잡곡밥보다는 쌀밥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과일류로는 사과, 포도, 자두, 파인애플, 레몬 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음식이든 과하게 먹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칼륨 수치를 낮게 해서 먹을 수 있는데요. 칼륨은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류는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놓거나 혹은 끓는 물에 데쳐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칼륨 함유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잘게 썰어서 재료의 5배 이상 많은 비율로 요리를 합니다. 채소나 과일 껍질이나 줄기에는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제거하고 제외하고 먹도록 합니다. 칼륨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높을 때 복용이 필요한 약에 대해 알아볼게요. 성분은 동일하지만 과립, 현타액, 젤리 등 다양한 제제가 있어요. 과립은 파우더 형태로 물소량과 함께 복용합니다. 환자 선호도에 따라서 적합한 제제로 복용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방한 대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카리메트 과립, 카리메트 산 카슈트 과립이 있습니다. 카로스 현타액, 카슈트 현타액, 아가메이트 젤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칼륨 수치가 낮은 경우에도 약을 복용합니다. 칼륨 수치가 낮아지는 경우, 식사를 못하거나 심한 설사나 구토로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는 경우 저칼륨혈증이 발생합니다. 경구 약물로는 케이콘틴이 있고 주사제로 NAK주 약물을 사용합니다. 저칼륨혈증이나 고칼륨혈증 모두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칼륨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투석을 하면 어떤 이유로 전해질 교정이 되는지 알아보러 가볼게요. 투석 환자의 경우 신장 기능 저하로 칼륨이 적절히 배설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투석을 해줌으로써 칼륨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투석을 하는 동안 심전도 모니터링을 통해 리듬을 파악하고 치료의 방향을 정합니다. 필요 시 추가로 카리메트 관장, 인슐린 투여를 할 수 있어요. 투석 환자의 경우 음식에 대해 주의하지 못하고 평소 식습관대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시기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이 알기 쉽게 이해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